알기 쉬운 정책과 이슈, 신사고찰 이이사입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가장 현실적인 전세 사기 예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거르자. 자, 오늘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 보증보험금, 즉 보증금 변제에 관한 얘기를 최대한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크게 전세 보증보험에 관한 설명, 그리고 두 번째,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 4가지, 이렇게 저희가 알차게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 전세 계약하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안전장치, 다들 많이 아시는 거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걸 이미 뉴스에서도 보증보험의 실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안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현실적으로 이 보증보험은요, 어찌됐든 무조건 체결하는 게 좋습니다. 자, 내가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보증인에게라도 변제를 받아야 다음 집으로 내가 이사를 하든 뭐 생계를 꾸리든 할 거 아니에요. 안 되거나 안 해주는 집이 있다? 1편에서 얘기했던 거르자. 자, 우리 보증금을 지켜주는 이 전세 보증보험은요, 크게 세 종류입니다. 자, 이 중에 허그 같은 경우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상품이죠. 저희가 허그 관련된 영상들도 올리기도 했었고, 특히 이 자체적으로 전세 안심대출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또 연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증 대상도 정말 다양하고요. 보증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로 저렴해요. 반대로 서울보증보험 SGI 같은 경우는 보증료는 가장 높지만 그만큼 보증 한도도 높게 책정해준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보증주택 중에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뭐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인 HF 같은 경우는 보증료는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지만 그만큼 한도가 낮다라는 또 특징이 있네요. 자, 전세 계약을 체결하실 때 해당 주택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전세 계약할 집이 해당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 꼭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격만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가능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사에서 임대인에게 통보가 가요. 그래서 적어도 고지는 해줘야 됩니다. 중요한 건요, 저희가 부동산 관계자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보증보험 가입 조항도 반드시 좀 사전 특약에 넣으면 넣을수록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기재하시는 걸 추천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가입이 좀 불가능하다, 위험한 매물의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일단 거르자. 자, 애써서 우리가 이걸 다 알아보고 계약을 했어. 근데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믿을 수 있는 게 바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입니다. 자, 물론 이것도 뭐 100% 안전냐? 그렇지 않아.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일단 통계만 봐도 이 허위 계약으로 지급이 안 되는 케이스도 정말 많았어요. 간혹 이것 때문에 보증보험을 안 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당장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현실적이니까. 자, 임대인이 작정하고 사기치지 않는 이상 내 실수 때문에 내가 안 해서 보증금을 못 받으면 빡치잖아요. 그죠? 자, 보험사에서 지급이 거절되는 첫 번째 케이스, 바로 1편에서 정말 강조해드렸던 거죠. 대항력을 상실한 거야. 일단 전세 보증보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걸 최대한 저희가 심플하게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전세 계약을 했어. 근데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임대인이 아니라 전세 보증보험 기관인 허그, 뭐 HF, SGI 뭐 여기 셋 중에 했겠죠? 이곳에 보증보험금 지급을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험을 가입했으니까. 자, 당연히 해당 공사들은 우리가 든 보험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 대신해서 우리에게 보증금을 변제해 줍니다. 대신 주는 거지. 자, 그 후에 얘네들이 세입자 대신해서 임대인에게 자, 보증금 내놔 라고 요구를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입니다. 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대한 얘기 우리가 1편에서 얘기를 했어요. 전입신고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한 번 더 아래에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허그, HF, SGI가 변제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정상적으로 청구하려면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담보로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가지가 없어. 그러면 보증금을 대신 변제해 주고도 임대인한테서 돈을 못 받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죠. 자, 이것 때문에 보험사들이 지급을 거절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둘 다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면 당연히 얻어야 되는 권리인데 이게 왜 없어지냐? 1편부터 저희가 강조드린 거예요. 전입신고가 안 된 경우예요. 이 전입신고라는 건 내가 이 집에 삽니다 라고 알려주기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아니야.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만들어줍니다. 그 안에 바로 임대인이 바뀌어도 거주할 수 있는 대항력과 보증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죠. 전입신고가 안 됐어. 그럼 이 두 가지 권리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뭐 생활용 숙박시설 이런 것들 전월세 계약하지 말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거르자고. 자, 이 집에 살기 위해서 내가 계약을 했다 한들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이런 케이스들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전입신고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꼭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 전입신고 언제예요? 반드시 입주 당일날 하라고 부모님들이 맨날 얘기해 주잖아요. 자, 간혹 이사하는 날에 너무 바빠, 정신도 없고 전입신고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이러면 사고 납니다. 왜? 전입신고의 법적 효력이 언제 생기냐면 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 자정이 법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자, 전입신고를 미루고 있다가 그 사이에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다른 임대인한테 팔았어.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랑 전 임대인이랑 계약서를 썼는데 내가 전입신고 하기 전에 법적 효력을 갖기 전에 얘네랑 거래를 했네? 그럼 얘랑 계약이 없잖아. 그러면 계약서 자체가 무효화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해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자, 또한 이 전입신고가 미뤄지는 기간에 만약에 다른 근저당이라도 설정이 된다? 우선 변제해서 밀려나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전입신고를 여러분들께서 하시기 전에 이 집주인이 혹은 임대인이 다른 사람한테 또 뭔가 대출을 받는 거야. 그러면 변제권이 밀리는 거죠. 자, 그래서 보증보험공사에서 이런 케이스들 당연히 지급을 거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자, 그러니까 입주 당일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된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임차인이 임의로 이사를 갔어. 자, 보통 보증금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임대인이 연락 두절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자, 세입자 입장에서는 빡치죠. 자, 그렇다고 야 꺼져 그러면서 이사해버리는 순간 보증금과도 영원히 굿바이 하셔야 됩니다. 전세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세입자는요, 법원에 임차권 등기 신청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사를 해도 법적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법원에서의 이주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어. 근데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빨리 가야 돼요 하면서 이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집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보험공사에서는 이 케이스에 지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거예요. 전세 보증보험금을 제대로 타고 싶다면 대항력 요거 무조건 지키셔야 됩니다. 집주인의 요청으로 보증금이 올랐어. 그에 대한 내용도 전세보증보험공사에 알려줘야 된다, 고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증을 해주기로 한 기관도 모르게 전세금의 변동이 생긴다면 당연히 이 보증공사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3억 해줬는데 갑자기 얘가 3억 5천이 됐대. 니들 마음대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차후 지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보증금액의 변동이 생겼다, 보증공사에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보통 전세 2년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2년 뒤에 임대인과 세입자 상호 간에 재계약 여부에 관해서 논의가 없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계약은 갱신돼요. 자동 갱신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재계약 여부를 알리지 않아서 보증보험기간이 만료가 돼버린 거예요. 집주인이랑 나랑 재계약하자고 얘기했으니까 뭐 알아서 연장됐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한 달 전에 알려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범법행위에 가깝거든요. 세입자가 이게 나쁜 건지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가 저희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나 20대 분들 정말 많이 당하시더라고요. 바로 증액 혹은 감액 계약서 작성입니다. 흔히 이거를 업계 용어로 업다운 계약서라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기존 전세가보다 높이면 업이겠죠? 낮추면 다운이에요. 그래서 보증보험금을 고의적으로 더 뜯어내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자, 볼까요? 자, 허그의 최대 보증금액을 7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원래 3억 원짜리 집을 집주인이 7억으로 뻥튀기를 했어. 증액해서 계약하는 방식이겠죠. 자, 그러면 보증금으로 3억을 냈는데 보증보험사로부터 얼마를 보장받아? 7억이 됩니다. 자, 감액 계약, 다운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자, 세입자는 원래 냈던 보증금도 못 받아요. 자, 이 두 가지는요, 명백히 사기입니다. 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100%예요. 하지 마세요. 만약에 집주인이 그런 계약을 제시한다? 걸러야 돼요. 자, 여기까지 전세 보증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는 사례들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들 발생했던 것들을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여전히 전세보증보험은 정말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전세 사기 건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실제로 보증보험사에서도 지급 가능한 돈이 점점 없다라는 기사가 정말 실시간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때?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못 담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현실적으로 더 좋은 정책이 나올 때까지 일단 존버는 뭐다? 승리한다. 자, 전세보증보험금 이러면 못 받습니다. 자, 캡처 타임이에요. 대항력 상실하면 안 돼. 그리고 전세보증금 증액을 미고지하면 안 돼. 자, 계약 만료 기간 내 계약 갱신을 미고지하면 안 된다. 고의적인 다운 계약서 혹은 업계약서 작성하면 안 된다. 자, 대항력 지키는 방법 첫 번째, 전입신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죠. 당일 신고해야 된다는 건 필수다. 두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 전까지는 이사 금지. 자, 오늘 영상 굉장히 길었죠. 저희가 추린다고 추려봤지만 그래도 최대한 심플하게 보여드려도 이 정도 분량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지 못한 사례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저희 채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사고찰 엄마나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